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와 정부가 발간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두고 경과보고서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구의 두 번째 공공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는 실내 시설로 생활체육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부산교육청은 2025년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구의 의료관광특구 지정기간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일반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부산시당이 유치 실패의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보고서 수준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2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이 백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유치활동 전반이 기록됐습니다. 제작비만 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경과 보고서 수준이라며 폄하했습니다. 엑스포 백서에는 전체 페이지의 3분의 2에 달하는 보도 자료와 사진들 그리고 부록, 이에 비해 2페이지밖에 할애되지 않는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략 및 실패 원인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총평까지 한마디로 백서가 아니라 경과 보고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검증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두고 백서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검증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중앙당에 보고 후 국회를 통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허투루 썼다든지 정말 유치활동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역 단체장 흔들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방송은 지역 현안을 조명하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공공재 역할을 해왔는데요. 유료 방송 존폐 위기 속에 지역 언론 기능을 유지하려면 낡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에 큰 상처를 남긴 초대형 산불, 호남을 강타한 극한 호우, 강원을 바짝 말린 가뭄까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케이블 TV는 지역성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수익성 악화, OTT와의 경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케이블 TV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블 TV SO에게 여러 가지 그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현황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케이블 TV의 보도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현안을 다루면서 지방 정부를 견제해온 지역 언론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앞으로 분권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지역 채널을 지원하는 근거, 입법권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설 논평 금지 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언급됐습니다. 해설 논평의 금지가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 공론장을 상당히 위축시킵니다.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의 160%를 넘어서는 방발 기금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지역 채널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제도적 보완점들이 좀 논의를 통해서 좀 검토. 정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대 의견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해설 논평 규제 조정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 구조 그리고 지역 미디어 전체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주제라고. 다만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케이블 TV만을 대체할 수 없는 공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작은 단위의 지역 언론이 있습니다. 둘은 공존해야 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그게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고 이후에 제가 노력할 방향입니다. 케이블 TV의 위기는 단순히 한 업계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생태계를 지키려면 이제라도 케이블 TV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남구에 하나 더 마련됐습니다.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두 번째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이 문을 열며 생활체육 접근성이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문을 연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 화면 속 가상 페어웨이를 향해 공을 밀어치자 거리와 궤적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샷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여기 복지관에서 이제 4주 동안 교육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치니까 뭐 좀 괜찮네. 몸도 건강해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좀 낫네. 재밌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또 사람들하고 치니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게임 늑도 아니고 뭐 이야기 따위가 막 하여튼 재밌어요. 빼어 보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가 해보니까 너무나 재밌고 실내에서니까 춥지도 않고 너무나 고맙고 재밌어요. 남구에는 야외 파크 골프장이 없어 주민들이 쉽게 즐길 실외 공간이 부족했지만 지난 10월 문을 연 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분들 그리고 발달 장애인분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 룰을 빨리 익혀서 적응해 가는 모습이 제가 봐도 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지원으로 조성된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올해 사회복지시설 3곳에 설치됐습니다. 복지관은 주중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애 유형에 맞춘 교육과 동호회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특별히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복지관 이용자분들과 그리고 부산시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날씨와 이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좀 재밌는 건강하고 재밌는 스포츠를 조금 이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구의 두 번째 공공 스크린 파크 골프장의 개장으로 지역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 다양해지고 생활 속 운동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때 빈 점포가 절반을 넘어서며 침체가 깊었던 부산 대학로 상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점포가 늘고 청년 창업 지원까지 이어지며 상권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식당을 연 송재하 씨. 10년간 서면에서 장사를 하다가 대학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에는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조합의 청년 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6개월 동안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주거지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도 해가지고 어떻게 섞여 있는 상권이죠. 서면이나 뭐 그런 번화가 상권하고 좀 다르게 섞여 있어가지고 나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임차료 지원을 받게 된 청년 창업가는 13명. 6개월 동안 월 임차료의 7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합은 올해부터 최대 5년간 국시비 등 50억 원을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와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당히 막 공실도 많고 뭐 정말 그 절망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 27개 정도 점포가 새로 들어왔고 현재 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가 그것도 이제 요소마다 좋은 자리에 다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부경대와 경성대 사이에 있는 대학로 상권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07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일회성 지원과 함께 체질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보면 임차료 지원 같은 거는 상처에 바르는 약 같은 거고 체질 개선을 위한 뭐 그런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 잘 돼야겠죠. 요즘에는 길 가다가 이 집 맛있어 보인다 들어가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찾아보고 이 집 맛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케팅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냥 어떻게 보면 셀프로 이렇게 이제 한 달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상인들의 그런 마케팅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로 상권조합은 오는 19일과 20일 처음으로 빅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의 의료관광특구 지정기간이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서구가 제출한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변경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고도화하고 의료관광 체류 기반을 확장하는 등 23개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남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구청 별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테크 실전 교육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근로, 이자, 배당 등 소득 유형별 과세체계,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항목과 절세 전략, 금융상품 분석 등 실생활 중심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남구는 교육 후 만족도 결과를 분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일터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쪽 수요가 커지면서 매년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이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량은 53만 6천 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년 수출량을 이미 뛰어넘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증가는 중동과 아프리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으론 지난해보다 2배 넘는 양이 수출됐습니다. 인천항을 통한 중고차 수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세 개 기관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등 실질적인 중장기 전략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고차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 행정 절차 지원 등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액은 7에서 8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향후 1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청소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대에서 10명 중 1명 정도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주에서는 이런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영상단 청년혼에서 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 13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고작 14.4%에 그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13세에서 19세 연령대를 제외하면 평균 11% 근처에 머뭅니다. 이런 와중 2024년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약 32만 명이나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12,0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 2025년 자원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온기와 활기를 불어넣어줘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자원봉사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례들을 수상자들이 여러 명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자원봉사 현장 속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봉사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가장 큰 가치는 이제 삶을 나아갈 때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봉사가 한 번씩 저를 리프레시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것이 봉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만족감과 함께 물리적 이득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봉사시간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참여를 북돋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도내대학 학생회, 동아리,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속하는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가서 나의 그 육체적인 노력 봉사를 통해서 하는 봉사가 이제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생활 속의 실천형 봉사라고 해서 예를 들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캠페인도 있고요. 자원봉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헌혈과 다회용기 사용도 자원봉사 형태에 속합니다. 이뿐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굿윌 스토어의 물품 기증 형태로도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VMS, 1365와 같은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월 5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쓰레기 줍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헌혈하기 등 일상 속 작은 활동으로도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전라북도의 온기를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BTV 대학생 영상단 청년혼입니다. 호두과자 원조도시 천안이 그 명성과 품질을 지켜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에 있는 한 호두과자점. 고소한 향이 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정해진 온도에서 반죽이 구워지고 갓 구워진 호두과자는 하나하나 깔끔하게 포장됩니다. 천안은 우리나라 호두와 호두과자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호두과자가 생산되고 있지만 천안시는 원조 도시로서 정통성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호두과자가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 시가 호두과자의 원조 도시인 만큼 맛과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 확보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업소는 모두 22곳. 심사는 까다롭습니다. 호두과자 품질 인증제 서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기준 총 4가지 부분이고요. 재료, 소재지, 업체 이력, 기타 부분입니다. 서류 심사뿐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생 상태와 조리장 시설, 종사자 개인 위생, 급수 시설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원상지 증명서를 보니 천안 호두, 천안 밀, 천안 팥, 천안 계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합하고요.
또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된 걸 알 수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모두 적합합니다. 천안 호두과자의 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천안 호두과자만의 차별화, 고품질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업체들에게 경쟁력을 부여하여 빵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통성과 품질 관리로 지켜온 원조 도시의 자부심이 오늘도 천안 호두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교육청은 2025년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 사례는 H브리지 건강사다리 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연결한 학생 맞춤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 수준과 현안을 진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교육부는 우수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상구가 연말을 맞아 3주간 사상구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오는 4일과 11일, 18일 3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열립니다. 1주차에는 구립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2주차에는 대중가수와 성악가, 첨단 레이저 공연이 펼쳐지고 3주차에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일부 좌석은 사전 예약을 받고 나머지는 오후 6시부터 선착순 현장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엑스포 검증 특위를 출범시키며 유치 실패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본격화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역 단체장을 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위의 향후 조사 결과가 지역 정치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